안녕하세요.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투자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요즘 금리 인상의 각종 정책 규제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시계 제로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관심을 받는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토지 시장입니다. 토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좁은 면적 때문에 항상 높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MTN 특집 변곡점을 맞은 부동산 토지 시장이 답이다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토지 투자 전략 모두 다 전해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02-2077-6244번 전화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의 소통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문 똑똑 두드려 주시고요. 자, 특집으로 마련한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 소장님께서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들려주세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 하면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토지 시장만큼 수익률이 큰 상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또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을 보유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또 어느 지역에 땅을 사야 되는지 토지를 또 어디에 사야 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관련된 내용에 투자를 하고 싶으나 할 데가 없다. 또 하고 싶어도 어디가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럴 때에는 어느 지역에 개발될 수 있는지 여건을 먼저 보시면 되고요. 그 지역에 개발된 여건은 그 지역의 자금이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그 지역에 풀린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고요. 변화가 생기면서 그만큼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미리 선점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조건이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뒤따라가 가기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사실상 크게 수익을 못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올해 현재 토지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느 지역에 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분야가 현재 토지 보상금 대상인지 그거 한번 어느 정도는 간략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꼼꼼히 보시고 내가 지금도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또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올해 토지 보상금이 한 16조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이라든가 공공에 관련된, 그러니까 공익용 임대주택 관련된 내용이 주로 이룰 테고요. 그게 지금 도시개발 사업과 연결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연결이 되면서 현재 재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지역들은 그 지역을 묶어서 현재 도시개발 사업까지 같이 진행하겠죠. 그래서 1조 7,800억 정도가 되고요.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 현재 1조 7천억 정도가 현재 보상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실제 예전보다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뭐 정권이 바뀌면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7조 3,900억 정도 됩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내륙지방이나 아니면은 이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들 주로 이제 부산 쪽이라든가 경북 또는 전라권 이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산업 일자리가 또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자유무역 같은 경우는 인천 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경제자유무역 구역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보시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에도 한 5,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뭐 기타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총 토탈 16조 원 정도가 올해 보상금으로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인건으로 부동산으로 투자가 된다면 굉장히 부동산 가치가 그 주변까지도 가격 상승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 보상금은 또 어떤 형태로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가 보시게 되면 수도권 지역이 59.20% 8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산업단지입니다. 거기 26% 정도 한 4조 정도 되고요. 대전, 세종, 충청 같은 경우 행복도시 주변으로 한 택지기고 또 인프라 구축 때문에 필요한 택지들 이런 것들 때문에 5.19% 한 7천억 정도 되고요. 대구, 경북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월등히 현재 수도권 지역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경기권 지역에 인천을 포함한 지역들,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들이 그만큼 가용 토지가 많다는 얘기고요. 가용 토지를 많게 또 그 지역 확보된 지역만큼 또 개발될 수 있는 철도라든가 도로망들이 확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수도권 택지 확보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의 보상금이 어떻게 풀리나 볼 수 있는데요. 보상금이 집중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50%가 넘게. 그럼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정책과 맞물리는 현재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향후 5년 동안에 100만 가구 정도의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토지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서울, 인천 쪽으로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그 주변으로 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아래쪽이라든가 현재 경기 남부, 그다음에 현재 서부, 그다음에 동부 지역으로 많이 포진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지역이 이제 40여 개 공공 택지지구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6만 가구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를 다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신혼희망타운이라든가 민간 분양까지도 공공임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주목하고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이 토지를 만약에 보상을 받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내가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사업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이 지역의 사업성의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용역결과라든가 환경성 영향평가, 뭐 기본적인 영향평가를 다 끝낸 후에 이 지역엔 이런 정도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견을 검토한 후에 다시 토지에 관련된 물권 조사를 합니다. 물권 조사라는 게 지작물 조사라고도 하는데요. 그 지역에 건물이 있는지,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그냥 나대지로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또 수목이 있으면 수목도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 또는 수용, 사용할 토지 및 물권에 확정을 해서 토지 사용자와 현재 계약을 맺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 이제 보상이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한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같은 경우 이제 100% 수용이 됩니다. 수용으로 해서 수용 재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못해서 현재 이 주변의 땅들을 사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땅을 다시 걷어들입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까지 도래했을 때까지 만약에 지급을 어느 정도 수용 조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탁을 거칩니다. 공탁을 거쳐서 그 지역에 현재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를 잡아서 평당가가 이 정도 된다라고 기준가를 잡고요. 그 금액만큼 토지 소유주한테 이 금액을 찾아가시오 합니다. 그 현재 공탁금까지 찾아가지 않게 되면 당연히 불복에 대한 규제 또 불복에 대한 어떤 소송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수용자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되지 않으면 소호 제기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한 토지를 가져갈 때는 정부에서 필요로 하다 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그냥 어쨌든 내가 원하는 가격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SOC 사업의 토지 보상금이 얼마가 되는가. SOC 사업이란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망, 철도망, 항만시설 이런 것들 확충되게 되면 그 주변의 지역적인 여건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1조 4천억 정도, 그 다음에 1조 2천억 정도가 올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보다 좀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국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속도로, 철도, 국도가 그만큼 확충되고 간선 간의, 그러니까 지역 간의 격차가 짧아지면서 그만큼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설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토지 보상이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철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철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삼성 동탄간이 현재 GTX 노선과 연결된 라인이죠. 그게 현재 80원 정도 이미 배정이 돼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선이라든가 현재 각 지역을 연결해주는 간선철도입니다. 간선철도가 연결되고 간선도로겠죠. 이것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도로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2순환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지방 쪽에도 이렇게 보상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또 되고 있다. 그 배정된 금액만큼 또 진행이 되겠죠. 시간이 문제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대비 지가 상승률이 얼마가 되는가 봤을 때는 토지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만큼 상승률이 크다는 얘기죠. 서울 지역이 3.32%가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경기 지역이 2.57%, 세종 지역은 많이 올랐죠. 5.24%.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해서 가격이 높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승률이 높다라는 얘기 꼭 참고하시고요. 현재 강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제주도도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토지가 거래 가격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땅값, 집값이 올라간 걸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죠. 당군 이래 가장 비싼 가격으로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값은 무려 63%가 전국적으로 올랐고요. 땅값은 23%. 국민의 정부 때는 그만큼 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 정부 때 굉장히 많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볼 수 있었다. 그만큼 이때 부자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이게 보상을 세제를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을 인정받은 고시일부터 소급해서 2년 전까지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면 무조건 가능하고요. 양도 같은 경우도 2018년도 12월 31일 올해 말이죠. 올해 말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 같은 경우는 거주를 했건 비거주자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토지도 가능하고 이것도 소급됩니다. 2년 전에 취득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보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공사업용 토지보상금은 1년 이내에 대토용지로 해서 20km 안에 다시 땅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토지 세제 혜택 감면율 같은 경우도 현금 보상과 채권 보상이 있는데요. 현금 보상 같은 감면율이 10%, 채권 같은 건 15%인데 5년 이상 만기 채권이 40%입니다. 5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현금 보상 비율을 봤을 때는 감면율이 적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받을 때 내가 현금으로 받을 건지 채권으로 받을 건지 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 현재 현금 사정과 또 앞으로 투자 가치 있는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준비했다면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올해도 토지 시장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곳곳마다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 충분하니까요. 토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토지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세제 감면 혜택 소식까지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멀게만 느껴졌던 토지 투자가 이제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저희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077-624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알짜 정보들 모두 다 챙겨드릴 거고요. 전화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소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한번 정보 확인해 볼게요. 부동산 틈새 시장 전략이란 주제로 서초구 서초동 테마빌딩 5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02-598-3444번으로 전화 연락 필수니까요. 꼭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네, 박영신 소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올해 2018년 투자 전략에 꼭 맞는 또 부동산 정보도 챙겨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저는 지금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보라택지 지구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용인시를 대표하는 힐링 주택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미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보라산의 쾌적함을 품고 있으면서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서울, 강남 접근성까지 겸비한 용인 보라택지 지구의 전원주택단지. 용인 보라택지 지구는 분당선 상갈역을 이용하시거나 경부고속도로와 용인 서울 간 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는 전원주택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 자연 녹지보다 높은 건폐율 50%로 넓은 면적의 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평지 입지에 편리한 진입로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지구인 만큼 주변의 인프라 또한 잘 형성되어 있는데요. 병원과 마트 등의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초중 고등학교 모두 걸어서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명 건설업체의 설계에 따라 전체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내부 인테리어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보라택지 지구의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네, 오늘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 지구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답답한 도심 속에서 푸른 정원을 만날 수 있는 힐링 주택 꿈꾸고 계셨다면 이곳 보라택지 지구에 위치한 전원주택 주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용인시 기흥구의 단독 주택 용지를 만나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수장님,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생거진천, 사후 용인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지역 용인 같은 경우는 워낙 터가 좋기 때문에 그 지역 택지로서는 아주 그만입니다. 실제로 구성지구와 보라지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보라지구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완공이 되면서 대단지, 이게 서울과 가까우면서 현재 강남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그만큼 입지 여건이 우수하면서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체 면적이 13,785제곱미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중에서 부지가 허가받을 수 있는 부지가 1,885,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2,9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게 되면 한 70평에서 110평 정도 되는 분할이 완료된 필지고요.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53개 필지고요. 거기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층에
10층 이내 단독주택을 무조건 지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신축이 가능하고 또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경우는 지중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현재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뭐 분당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수원 신갈 IC와 또 그 주변으로 했을 때 이마트라든가 코스트코의 편의시설들, 또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 기흥 IC와 기흥 동탄, 화성 수원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이 직장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의 답답함을 못 이긴 사람들은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에 마당이 있는 집을 갖고 싶다 한다면은 이런 뭐 입지가 뭐 단연컨대 우수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주변으로 직장인 구성이 워낙 많은 의료, 바이오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으로 관광단지까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인 보라 택지지구로 보시게 되면 이 보라 택지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필지입니다. 단독 택지 용지고요. 현재 4,300세대 정도 되고요. 인구는 한 13,000명 정도가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아무래도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졌겠죠. 이미 자리를 잡았다. 활성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시더라도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고 주변 활성화된 시장들을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동산에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도 그 주변 상황이 어떠냐, 그 주변이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이냐를 봤을 때는 그 주변의 교통 여건부터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도 분당선에 분당선 상갈역과 기흥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뭐 현재 수원 IC 밑으로 해서 기흥 IC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한 40분대 거리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의료, 화학, 또 바이오 단지가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그다음에 그 주변에 강남대학교라든가 이런 어떤 교육시설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죠. 보시게 되면 나곡이라든가 보라, 그다음 나곡 중학교까지 그렇게 그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 주변이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이 또 현재 골프장까지 있는 주변 환경 때문이라도 외지 인구들 유동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유동인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은 교통 여건도 충분하겠지만 그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그것들을 보시게 되면 맨 처음으로 이제 관광단지를 보실 수 있는데 관광단지 같은 경우 오터허브 현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도 올해 말에 완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2019년도 완공. 그 다음에 현재 첨단 산업단지가 2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흥 저수지 또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생활환경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이산업단지라든가 아트 투어랜드, 바이오 의학 복합단지, 그에 걸맞게 이 집에 녹십자 제약이라든가 기본적인 의학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롯데 아울렛,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아울렛 매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주변 사람들을 몰려든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 걸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모레 퍼시픽 비치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주변에 4,90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인구 구성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 특히 주거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택지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택지고 흔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까지 있는 그런 단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인구 구성이 좋아진 직장인 구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철역에 가까워지게 되면 전철역에는 반드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 인구가 몰려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용인도시공사에서 진행되는 현재 도시개발 사업에 기흥 역세권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도 현재 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피스텔이라든가 주상복합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들, 또 상업지 배분이 많아지면서 그 주변에 상업용도에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구축될 수 있는 상권 확대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분당선 같은 경우도 연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분당선이 연장된다. 신분당선은 현재 연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분당선이 연장이 되게 되면 수원부터 현재 미군까지 가는 구간에서 기흥에서부터 동탄, 오산까지 가는 구간이 또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인구들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동탄 2기라든가 오산 같은 경우 신도시가 워낙 택지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특히 더 기흥 쪽이나 이쪽을 더욱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기존 인프라가 워낙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쪽 지역의 인구 구성을 더욱더 좋아지게 만듭니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철 사업인데요. 경전철 같은 경우는 용인 지역이 한동안은 적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구성이 좋아지면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적자가 계속 보존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교부터 연결이 된 라인이 기흥까지 연결되면서 용인 경전철이 연장이 된다. 그러면 기존의 철도와 또 현재 환승이 되겠죠. 기존의 철도와 환승이 된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환승객이 많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주변에 상권도 당연히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게 2020년도에 개통이 된다면 이 주변에 이용객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이 주변에 전원단지뿐만 아니라 이 택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다. 가격 상승 여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라는 거는 그 주변 시세를 또 봐야 되는데요. 그 시세가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쭉 봤더니요. 실제로 2011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거래되던 가격의 7, 8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낮은 가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의 현재 4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요. 현재 B라든가 현재 사이트를 중심으로 했을 때 B, C 주변 토지들이 그만큼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만큼 공시지가가 높은 만큼 거의 1000만 원대 육박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주변에 전원주택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는 얘기는 유명 설계업체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바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신축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만큼 바로 지을 수 있는 최대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토목공사가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그런 것들이 현재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바로 집을 수 있는 인허가 착공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53세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 더 되겠죠. 또 거주민들이 특성이 대부분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의 상권도 굉장히 더 확대가 될 겁니다. 또 말씀드린 이렇게 유명 건설업체 또는 유명 건설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 주변은 실제적으로 강남과의 접근성입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구 구성이 좋아질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강남과의 40분대 접근 가능하고요. 지금보다 더 빨라지겠죠,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도심 속에 전원단지를 또 누릴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아파트 단지 속에서도 내 집을, 마당이 있는 집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가장 최적지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이제 가성비가 좋을 수 있는 조건이다. 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저가의 기회고요. 또 희소성이 높은 주거용 택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투자 가치와 다양한 활용성. 실제적으로 내가 토지를 그대로 시세 차익 보고서 되팔아도 되고요. 바로 착공해서 집을 지어도 되고요. 집을 지어서 다른 분한테 임대를 놔도 됩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활용 가치가 높은 토지다.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되면서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 상승 불보듯 뻔하고요. 또 현재 가격이 현재 그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면 현재 3억 9,800만 원부터 4억 4천만 원까지 평당 51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주변 가격의 공시지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만큼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2억 5,8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평균을 잡았을 때요. 근데 현재 건축 시 추가 대출 가능하다. 2억 5,800만 원 얘기는요. 2억 5,800만 원에 토지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로 대출을 받고 건축했을 때 건축으로 대출을 받고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1억 4천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고요. 이 정도 수준에 100평에서 70평 정도 되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내 집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세에 밀린 사람들 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 아닐까.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토지 가격 상승까지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용인의 보라택지 단독 주택 용지였습니다. 네,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 전에 유의점을 짚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토지는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보셔야 되는데 장기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바로 신축을 할 건지 또는 내가 임대를 놓을 건지 아니면 그거를 시세 차익만 보고서 바로 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시세보다도 월등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지역 중에서도 또 필지가 위치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선점하기 위해서는 좀 서두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지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수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돼요. 저희 전화 계속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077-624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모두 해소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렇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TN 특집 변곡점을 맞은 부동산, 토지시장이 답이다. 올해 토지 투자 전략과 함께 용인시의 단독 주택 용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저평가된 토지 투자로 인해서 여러분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